김포시가 대보지구에 전기차 특화단지 조성 등 계획을 갖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진행 상황 살펴봅니다. 인천 서구 주민들이 수도권 매립지 공사 앞에서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시민단체가 환경보전 시민공모전을 통해 대장들녘과 계양들녘의 환경보전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이상철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자연생태계의 상징 인천 계양들녘과 부천 대장들녘이 환경시민단체 공모전에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보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두 지역이 모두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들녘과 부천 대장들녘이 최근 환경시민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명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 보호할 필요성이 있거나 훼손 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을 위주로 매년 선정합니다. 그동안 인천 계양산과 영종도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계양들녘이랑 대장들녘이 수도권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논 습지여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그 가치를 또 인정받게 돼서 상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멸종위종인 야생 생물이라든지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양들녘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고 부천 대장들녘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논습지입니다. 수도권 생태계 자원으로는 단연 독보적인 이유입니다. 들녘을 보존하는 일은 지역 생태계를 지키고 미세먼지를 줄여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 모두 정부 3기 신도시 부지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두 지역에는 3만 가구에 가까운 공공주택 지구가 들어설 예정.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대장들녘 240만 평, 그리고 계양들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또 논습지가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생태계의 다양성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종합적인 생태계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곳을 신도시 개발한 것 자체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까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앞으로 지역 생태계 보전 방안을 찾는 일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수도권 매립지 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사자 합의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25년 사용 종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피켓을 든 주민들이 서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앞에 모였습니다. 7일 오후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열리는 사자 실무회의를 앞두고 항의 집회를 연 겁니다. 주민들은 대체 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자 합의문대로 2025년에 현 매립지를 종료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대체부지 선정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2025년 매립 종료가 되지 못하고 2016년까지 것 아닌가 심히 걱정되고 우려된다. 우리 서구 주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영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환경부가 매립지 사용 현장을 조건으로 이행해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땅을 인천시로 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도 지금 안 지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라. 이런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주민들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나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서구 주민은
지금 당장이라도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최근 매립지 종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인천시를 뺀 세 곳 모두 불참 의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복지연대는 이번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조만간 피해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포 대구면에 위치한 대구지구에 전기차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부터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제자유구역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지, 경쟁력을 잇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려는 곳이 김포 대구면의 거물대리인데요. 거물대리라면 그동안 공장 밀집 지역으로 환경오염 피해로 시끄러웠던 지역이죠. 네. 이곳에 아예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정확한 명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대구지구 ECT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의 위치를 좀 보면요. 김포시 대구면 거물대리 일대 500만 제곱미터의 공간입니다. 김포 거물대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거주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가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죠. 네. 김포시의 계획은 이곳을 아예 전기차 산업밸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조성을 해서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네. 대구지구 ECT를 전기차 융복합 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나 첨단 소재 부품 등 신산업 중심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구지구가 현실화되려면 가장 먼저 정부가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 지정까지는 지금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일단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을 밝힌 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9월 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끝이 난 건 아니고요. 네. 예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김포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때문에 김포시 자체 용역이나 다른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정부의 본 지구 지정은 오는 2021년쯤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도 이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전기차 산업밸리라는 테마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김포시 역시 지구 지정 전부터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투자를 하거나 협력할 기업들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좀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건 지난 9월 초부터인데요. 9월 한 달 동안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협력할 국내 건설사 4곳과 국내 금융사 4곳 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난달 정하영 김포시장이 직접 중국 산둥성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예. 김포시는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 국내외 기업 5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사들을 좀 보면 전기버스나 전기화물차, 전기배터리 관련 이 중국 업체들이고요. 국내 물류회사나 전기버스 개발 업체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김포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경쟁력에 대해선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포시는 일단 이번 경제자유구역이 추진이 되면 김포시의 산업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그리고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도 좀 용이한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다만 전기차 산업밸리라는 테마 아래에서 여러 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부가 수도권에 경제자유구역을 내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지구 지정까지는 방해물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포시가 전기차 산업단지를 거물대리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전되어질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세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는 주택을 투기나 투자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높지만 자가가구 비율이 낮은 기형적 형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집값 변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며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가 비율은 매우 낮은 그런 기형적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집값이 그야말로 널뛰기 하듯이 많이 변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규제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전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가축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합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동물자원순환센터는 4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체 처리 장비와 폐수 처리장 연구동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후보지는 공모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되면 감염 축산물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에는 100여 개의 기관과 기업이 30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분야의 신기술을 선보이고 관련 제품을 전시합니다. 또 태양광 도로 표지 등과 보행자 보호 펜스 등 도로 안전시설과 LED 바닥 보행 신호 등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VR을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체험 교육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3D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인천 팬들이 보여준 무한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니 인터뷰 유상철 감독 만나봤습니다. 또 인천이라는 팀이 보니까 팬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니까 분명한 거는 한 중위권에서 한 7, 8위 정도, 8, 9위 이 정도까지는 항상 유지를 좀 할 필요는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구단도 그렇고 선수 또 구성도 그렇고 지금 올해 끝나고 나면 또 임대 왔던 애들 또 다 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또 관심도 있고 또 걱정이 되니까 다들 하는 한마디씩 뭐 위로의 말을 하는데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걱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치료 잘 해서 완쾌를 해야죠. 이번 주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결과적인 거는 이번 주 지나면 아마 한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정도 이 정도에 정확히 좀 진단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뭐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그 중에는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 팀을 맡으면서도 그렇고 어느 팀이든 간에 항상 좀 선수들한테 진실되게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는 그거는 뭐 제3자나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그거는 판단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진실되게 어느 선수들이를 안고 간다든지 생각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선수들도 그런 면이 이렇게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이 팬들한테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고 뭐 또 그만큼 이 팀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조금만
지금 이 순위 말고 한 진짜 8위, 7위, 9위 요 안에만 있으면 정말 팬들도 조금 더 많이 와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응원을 하고 또 경기를 볼 텐데라는 생각을 항상 그런 거 보면 좀 갖고 있죠. CJ 헬로 가야 방송이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보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8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보도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 아동의료 혜택을 심층 보도한 CJ 헬로 가야 방송의 농어촌 아동의료 사각지대 대책 업나 등 3편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3분기에 출품한 작품은 총 131편으로 정규와 특집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각각 2편이 수상하는 등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많은 사회의 울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OOH 광고학회가 2019년 5개 광고 대상 민간 부문 우수작으로 CJ 헬로가 만든 영산대학교의 YYGU를 선정했습니다. CJ 헬로의 영산대 5개 광고는 각 학과를 대표하는 사진 이미지와 YYGU라는 광고 카피가 조화를 보였고 스토리라인에 따라 순차 노출에 지루하다는 5개 광고의 단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산대학교 5개 광고가 일반 대학교 광고와 달리 개별 학과로 전이되는 그 개별 학과의 학과 내용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재미있게 접근해서 매우 관심을 유도했다는 차원에서 수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이고 대학교 광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5개 광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시도라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드렸습니다. CJ 헬로가 지역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 대학의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OOH 광고학회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금요일,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2도 정도 올라 평년 기온 되찾겠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불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진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 16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일요일에 외출 계획 세우셨다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수능 예비 소집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오겠고요. 수능 당일에는 호남과 호남에 눈, 비 예보가 들어있는 가운데 기온까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토요일에는 전국이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도 맑겠고요. 파고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극심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곳곳으로는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은 단계로 올라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